이 여자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회사에 가서 힘들게 일하는 남편을 마중 나갔다. 하지만 뜻밖에도 남편이 애인과 거리에서 알콩달콩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자는 당장 나서서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해외에 있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어머니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개인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다. 시어머니가 맏아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의 애인이 집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애인은 실수로 시어머니를 본처로 오해했다. 그리고 그녀는 거만하게 수표 한 장을 시어머니에게 던지며 그 수표를 받고 시어머니 집에서 꺼지라고 소리쳤다. 이때서야 시어머니는 아들의 애인이 자신을 며느리로 착각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며느리의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러 시어머니 행세를 하기로 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의기양양하게 자신이 이미 총재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선언하며 그녀가 현명하게 물러나길 경고했다. 시어머니는 총재 가문이 이 지역에서 가장 명망 있는 대가문이며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총재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총재의 보호를 믿고 시어머니의 위험을 전혀 무시하며 총재가 가문의 모든 산업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가문의 새로운 안주인이 될 것이라고 자랑했다. 시어머니는 매우 화가 났지만 지금은 겉으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곡겁에 질린 척하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그 여자는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더욱 거만하게 3일 안에 총재와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한계를 정했다. 그러나 그녀는 시어머니가 방금 돌아서자마자 관리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을 알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비서에게 구실을 만들어 며느리를 해외로 휴가 보내라고 했다. 또한 시어머니는 며느리 명의로 세 채의 저택을 보상으로 주었다. 그리고 관리가 실행에 옮기려 할 때 시어머니는 또 다른 명령을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금악난이 아들을 당장 잡아오라고 했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주권을 선언하며 애인 리사가 다시 총재에게 가서 그의 아내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져 자신의 뱃속 아이에게 영향을 준다고 험담했다. 총재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리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는 가문의 안주인을 상징하는 반지까지 리사에게 주었다. 심지어 그는 아내와 헤어진 후 곧 리사를 맞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때 2명의 경호원이 갑자기 들어와 아무 말 없이 총재를 조상의 집으로 끌고 갔다. 총재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바로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꾸지람을 들으면서도 총재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가 무미건조하고 재미없으며 리사가 자신을 이해하고 아껴준다고 불평했다. 게다가 리사는 가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아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을 본 시어머니는 곧바로 가문의 법을 실행하려 했다. 그리고 그녀는 총재에게 리사를 다시 보면 앞으로 한 푼도 못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말을 들은 총재는 마침내 급해하며 즉시 사과하고 리사와의 연락을 끊겠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그를 한쪽으로 보내 무릎 꿇고 자신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일어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교활한 리사를 어떻게 상대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관리가 병원에서 위조한 임신 진단서를 가져왔다. 알고 보니 리사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임신을 가장한 것이었다. 이때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진절머리가 났다. 다음 날 리사는 기세등등하게 찾아와 시어머니를 추궁했다. 사장이 경호원들에게 끌려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제일 먼저 상대방이 시어머니에게 험담을 했다고 단정지었다. 그래서 오만방자한 그녀는 곧장 찾아와 시비를 걸었다. 그리고 당당하게 시어머니에게 사장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는